사조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인수격에 있어서의 취운, 즉 인수격이 어떤 대운이 길하고 흉한지를 알아보고 가급적이면 이 길한 대운을 선택하라는 의미에서 취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평진전에서는 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통변하기 때문에 인수격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 성격이 되고 패격이 되고 성중유패, 패중유성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인수가 많은데 재성을 만나면은 인수격이 성격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소생이 예전에 설명 들을 때 인수가 이렇게 많으면은 근이 가벼운 이게 재성이 무겁지 않은 재성으로 살짝 마사지를 해줘야 인수격이 성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인성이 가벼운데 재를 만나면은 재극인을 받아서 즉 탐재의 괜히 돼서 인수격이 파격이 되는 경우죠. 네, 이볼까요? 또 회중유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인수격이 재를 만나면은 재극인이 돼서 즉 탐재 괴인이 돼서 합격이 되죠. 인수격이 가벼운데 재를 만나면 재극인을 당하면은 인성이 붕괴돼서 주로 이 경우는 이제 일간이 신약한 경우겠죠. 신약하니까 인성의 생을 받는 게 절실한데 강한 재성으로 재극인을 당해서 인성이 붕괴됨으로써 일간이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좋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요. 인성이 가벼운데 재성을 보면은 제극인, 즉 탐재 괴인으로 합격이 되죠. 그런데 다시 비겁이 재성을 극해서 즉 재성을 통제 관리하면은 이 제가 제극인을 모르기 때문에 일간이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시 성격이 되는 거죠. 요것과 이 세 가지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요. 자, 평진전에서는 인수격의 주요 논점을 9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취운도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7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취운을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오늘은요. 인수격이 재를 만난 경우 여기 보면 인수격이 재를 사용하는 경우 어, 이렇게 제목을 달지 않고 용재라고 하지 않고 우재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거든요. 예, 예. 이 경우든 간에 자평진전에서는 이 천간 네 글자의 동태를 위주로 사주를 통변하는데요. 격국 천간 중에 격국 용신과 같은 오행을 천간에서 제외시키고 또 일간과 같은 오행을 천간에서 제외시켜 놓고 보면은 여기도 천간에 재성만 남아있고 여기도 천간에 재성만 남아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왜 용재라고 표현하고 치운 설명할 때는 우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나? 그것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오늘은 아무튼 인수격이 천간에 이렇게 임수가 신월달에 태어나서 인수격이죠. 자평진전에서는 이렇게 신에서 신금이 투관된 거를 이걸 투출이라고 인정을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격국용신이 이 월에 있는 신금입니다. 그래서 천간 네 글자의 동태를 보는데 격국용신과 같은 오행을 천간에서 제외를 시키라고 그랬죠. 1차적으로. 그럼 신금과 같은 오행인 금 오행을 제외시키고요. 제외시키고 또 일간과 같은 오행인 수 오행을 제외시켜 놓고 보니 재성 하나만 남은 경우죠. 이런 경우를 보통 인수격이 재성을 사용한다. 그래서 인수용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격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는요. 주로 인수가 왕하고 일간도 강한 경우예요. 이 양자가 모두 일간도 강하고 인수도 강한 경우에
재성으로 재극인을 해주면 좋다고 그랬죠. 인수도 강하고 일간도 신강한 경우로 그 자평진전의 원리를 보면요. 첫 번째로 이 일간의 강한 것을 그 약화시키는 방법으로서요. 정관으로서 그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 경우를 인수용관이라고 했죠. 두 번째로는 일간의 기운을 설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용상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인수가 상관이나 식신을 사용하는 경우. 지금 인수용관이든 정관을 쓰든 식상을 쓰든 일간의 기운을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요. 둘 다 강하니까 오늘 공부해야 될 재극인을 해서 강한 인성을 억제시켜 놔도 역시 성격이 되는 논리죠. 반면에 둘 다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인데 평관을 보면 박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고비는 사주가 된다고 그랬어요. 평관을 쓸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약 강하지 않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수용제가 되는 경우는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강한 경우입니다. 둘 다 강한 경우. 만약에 이렇게 일간도 약하고 둘 다 약한데 대성을 받아. 그러면은 이게 탐재 괴인이 되는 거죠. 재를 탐하다가 일간도 신약한데 재를 신약해서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아야 될 게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재만 왕성하면은 재극인을 당해서 인성이 다 붕괴됩니다. 그러면 일간이 신약해서 인성의 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극인 때문에 생을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사주가 가난하고 천한 사주가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탐재 괴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재물을 탐하다가 양심, 도덕을 다 저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인성도 약하고 일간도 신약한데 재성이 많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한 한천한 가난하고 천한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경우를 잘 구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탐재 개인이 되는 경우와 이 재성으로서 이렇게 둘 다 왕해서 재극인을 하는 경우를 지난 시간에 이 경우를 군내 신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군내 신생. 일간 입장에서 자기가 그걸 수 있는 재성은 신하가 되는 거죠. 신하 입장에서 보면은 일간이 임금이 되는 거죠. 즉 일간이 이 신하의 의지에서 신하가 재극인을 해주니까 인성이 주로 왕을 경우 그러면 재극인을 받은 인성은 약화돼서 인성은 일간을 생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일간 입장에서는 인성의 생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군내 신생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인수격의 논점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논리죠. 이건 이제 적천수 표현입니다. 군내 신생, 오자, 멸자, 그 반국 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사주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군내 신상이라고 설하고 선생은 그렇게 이제 적천수를 취하니까요.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수에서는 이렇게 중하위도 이걸 최고 원리로 삼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인성의 오행을 재성으로 재극인을 해줘야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인성이 가벼운데 재성이 무겁다. 일간도 신약하다. 일간이 신약해서 인성의 생을 받을 게 절실히 요구되는데, 인성도 가벼울 때 재성만 무거운 거죠. 그러면 재극인을 받아서 인성이 다 붕괴돼서 신약한 내가 인성의 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경우가 전형적인 탐재 개인 사주가 되는 경우죠. 요 경우죠. 요 경우.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은 이렇게 천간의 인수격인데
천간에 재성만 격국용신과 같은 거 제외놓고 일간과 같은 오행 제외놓고 보니 이렇게 천간에 재성만 남았는데 여기서는 인수용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용한다고 하지 않고 이게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천간에 재성만 만났다. 그래서 그때 인수기역에서 천간에 재성을 만난 경우 그때 어느 운이 좋으냐? 이때는 운이 비겁운이나 이게 이제 대운은 지지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평진전에서는 땅지자를 쓰죠. 그래서 비겁운이나 관운이나 인성운이 형통하다는 얘기죠. 즉 형통하다 이게 주역에서 이제 형통하다 그러면 좋다는 얘기죠. 즉 그리고 재향은 이게 향도 지지 마찬가지죠. 재운이 오면은 안 좋다는 얘기죠. 재운이 오면 안 좋으니까 식상운이 와도 안 좋은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 어, 비겁운이 오면 좋대요. 그리고 관운이나 이게 관살운이나 인성운이 와도 좋대요. 그리고 반면에 재운이 오면은 안 좋대요. 식상운이 와도 안 좋죠. 재를 생해주니까요. 요 세 가지는 좋고 이렇게 둘은 안 좋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느냐면요. 이게 인성도 약하고 인수격인데 이런 경우에요. 일간도 약하고 인성도 약한데 재만 중한 경우죠. 재만. 이게 탐재 괴인이 되는 경우예요. 탐재 괴인이 되니까 이렇게 요 경우는 인성이 이렇게 왕해서 제격인으로서 인성을 통제 관리하니까 재성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사용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인수용제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제다신약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즉 탐재 괴인이 돼 있는 거죠. 탐재 괴인이. 탐재 괴인이 되니까 이게 죄를 탐하다가 돈도 못 벌고 자기 양심과 도덕만 다 저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돈을 버느냐? 아까 빈천한 사주가 된다고 그랬죠. 돈도 못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재성이 좋게 작용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를 상정한 게 아니라 재성이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를 상정했기 때문에 인수우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인수우제. 인수격이 있어서 천간에 이렇게 격국용신과 같은 걸 재해놓고 보니까 재성 하나만 남았는데 고를 때 어느 운이 길하느냐. 인수도 약하고 일간도 약한 경우이고 얘만 강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인수격이 있어서 일단 신약하니까 비겁운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겁지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인성운이 와도 좋죠. 신약한 나를 생해주니까. 그래서 인성운이 좋고요. 관살운이 왜 좋느냐. 인성을 생해주니까 좋은 거죠. 반면에 재성운은 나쁘다고 그랬거든요. 재성운은 제극인을 받아서 신약한 내가 인성의 생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흉하게 되는 거죠. 식상운이 흉한 것은 이 재성 기신을 생해주니까 주기 때문에 안 좋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재성을 적극적으로 좋은 측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군내 신생이 되지 않는 경우에요. 천간에 있는 재성이 이게 이제 재성이 주로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성이 중한 경우에요. 인성은 가볍고. 그래서 이런 전형적으로 탐재 개인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수용제라고 하지 않고 우제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 취우는 요 문장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요 경우는 군내 신생이 되는 인수용제가 되는 경우는 어느 대운이 길하냐 그 설명은 없거든요. 이거는 아마 심희춘 선생이 이건 능히 이렇게만 설명해도 이게 인수격의 논점 시간에 이 두 개를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을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 읽을 때는 조심스럽게 읽어야 돼요. 그냥 이런 경우에 지금 이렇게 관사론이나 인성운이나 비거분 오면 여기 좋다고 그랬죠. 여기 요 표현이. 이 인수용제인 경우 이 세 운이 오면은 안 좋아요. 이때는 요 인수용제는 재성운이 좋은 거예요. 재를 생해주는 식상운도 좋고요. 이 두 개는 좋고 나머지는 안 좋아요. 완전히 이거를 천간에 있는 글자가 재성이라고 해서 이대로 적용하면은 사주를 거꾸로 보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재성운이 왔거든요. 그럼 이게 여기 이게 4, 5 요런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 식상운도 굉장히 좋은 건데 이 표현대로 하면은 전부 다 안 좋은 쪽으로 안 좋다고 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사주를 거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평진정 원문에 나와 있는 요 표현은 이게 신약하니까 비거분이 좋고 또 신약하니까 인성의 생을 받아와야 되니까 인수운도 좋고 관살운도 인성을 생해주는 게 좋은 거죠. 반면에 인성이 이렇게 재성이 많은데 제가 또 재운이 또 왔다 그러면 완전히 흉하죠. 식상운이 와도 일간이 신약한데 기운을 더 설계시켜주고 그게 안 좋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평진전에서 이런 표현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왜 아까 인수용제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인수우제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인수도 강하고 일간도 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꾸로죠. 인수도 약하고 일간도 신약한데 재성만 많은 경우. 그래서 탐재개인이 되는 경우 우는 이렇게 와야 된다. 탐재개인이 된다는 것은 재성은 많고 일간도 약하고 인성도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하니까 비거분이 오면 좋고 인성이 약하니까 인성은 오면 좋고 관살운이 와도 좋은 거죠. 인성을 생해주니까. 반면에 재성이 많은데 또 재운이 오면은 흉하죠. 식상운이 오면은 신약한 나의 기운을 설계해서 강한 재성을 생해주니까 역시 흉한 거죠. 이걸 주의 깊게 살펴봐야죠. 그러면 지금 요 경우 인성도 중하고 일간도 강한 경우에 그 치유는 지금 설명을 생략했거든요. 둘 다 강하니까 이때는 재성으로 재극인을 해주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식상운이 와도 좋겠죠. 일간이 강하니까 일간의 기운을 생해주고 일간의 기운을 설계해주고 재성을 생해주니까 양자가 좋은 거죠. 양자가. 이 표현이 지금 여기에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인수용제라고 하지 않고 인수용제가 되면 이런 사주처럼 되면 식상운과 재성운이 길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인수우제라고 했다. 여기는 그래서 탐재 개인의 경우에 그 취운을 설명한 것이다. 탐재 개인이 되면은 얘네들 둘은 흉하고 이렇게 세 운은 비거운이나 인성운이나 관살운이 오면은 길하다. 이 논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식적으로 그냥 천간에 재성만 남았더라. 격공용신거 같은 거 다 제외해놓고 일간과 같은 거 제외시켜놓고 보니 지성만 남아서 보니 자평진정 원문에 비거운이나 관살운이나 인성운은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면 사주를 거꾸로 통변합니다. 이거 이 사주에서는 굉장히 다 좋은 운인데 나쁘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 문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용제라고 하지 않고 우제라고 한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평진전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경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원문을 읽을 때 유의해서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도식적으로 하면은 분명히 자평진영 원문 보고서 길흉을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요 한 글자 때문에요. 용제가 아니라 우제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한 글자가 다르다는 거죠. 이 점을 보시고요. 이에 대해서 서 선생의 표현을 보면요. 자평진 서라고 선생은
이 적천수의 입각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월령이 인수이면, 즉, 인수격이 재를 만난 경우는 그 얘기죠. 인수격이 재를 만난 경우는 그 중에 인수격에서 이렇게 재를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땅하고 잘못된 기피 오는 경우에 구별의 이익이 매우 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인수가 가볍고 재는 무거운 경우, 즉 탐재 개인이 되는 경우죠. 이건 탐재 개인이고 이때는 탐재 개인이니까 비거분이나 인수가 가장 좋다. 탐재 개인이 되려면은 일간이 신약하고 인성도 약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재성이 강해요. 그래서 강한 재성으로부터 재극인을 받아서 인성이 박살났죠. 그러니까 신약한 내가 인성의 생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탐재 개인이 되는 경우죠. 아까 빈천한 사주, 가난하고 천한 사주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탐재 개인의 경우는 비거운이나 인성운이 길한 거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게 전에 인성평에서 얘기한 모 부자 노인의 아들 사주인데 요거죠. 아들 사주인데 요 경우는 재는 가볍고 인성이 많대요. 어, 재는 가볍고 인성이 많대요. 그 경우는 이제 이 사주네요. 인성이 많죠. 재는 여기 하나 있고요. 음. 이제 이것이 탐재괴인의 사주고요. 요게요. 지금 또 하나는 인성은 많고 재는 이게 하나죠. 그래서 재를 사용해서 인성을 덜어낸다는 거죠. 재극기는 한다 소리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 재가 재 향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런 경우죠.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은 이 재로서 인성을 이제 군내 신생한다는 얘기죠. 재는 가벼운데 인성이 많다. 그래서 요 군내 신생인 경우와 탐재 괴인이 되는 경우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아까 아, 그 요거는 탐재 괴인의 경우에 운을 설명한 거라고 그랬죠. 탐재 괴인이 되면 요 세 운이 좋고 군내 신생은 요 두 운이 좋은 거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왕실왕의 사주는 요 사주죠. 이건 인수용제이죠. 이거는 군내 신생이 되죠. 이건 탐재 괴인이 아니죠. 아주 재성을 탐한 게 아니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재는 가볍고 인성이 무겁죠. 그리고 일간도 이렇게 녹을 얻었고 장생을 얻어서 일간도 강해요. 그래서요 반드시 재로 향해야 좋다는 거죠.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강하니 이때는 재극인을 해줘야 좋다 그랬죠. 그래서 군내 신생이 되는 거죠. 군내 신생의 개념은 이숙격의 그 논점 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운이 좋고 식상운이 와서 생재를 해줘야 좋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좋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아까 소생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죠. 지금 요 표현은 인수용제가 아니라 인수우제라고 표현을 왜 했느냐. 탐재 개인의 경우에 운의 기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수용제에서는 재성운이나 식상운만 좋다고 그랬죠. 네, 그 표현을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죠. 재성운이나 식상운이 좋다. 요 사주를 보면요. 예, 초년운을 보면 을미 그러면은 그 을은 상관이죠. 이거는 이제 사움이 지지로 보니까요. 화음은 재성운이 왔다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죠. 을미나 갑오나 여기는 식상운이고 재성운이 왔어요. 둘 다. 이게 좋죠. 20년 동안.
가부 모두 목화가 서로 연결돼 있어서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사운은 보면은요, 이게 개수운은 이게 비거분이죠. 비거분은 어, 이게 재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얘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비거분이 오면은 이게 용신을 극해서 안 좋죠. 그래서 개수운은 안 좋아요. 어찌 개사운 중에서 이게 이게 겁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개사운도 괜찮다고 했느냐? 이게 이렇게 대운 보는 방법인데요. 이것이 개수 입장에서는 이 사화가 이게 태지예요. 태지. 이게 반대 계절이 아주 약하게 온 거예요. 이게 겁재 말만 겁재지 힘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절각당한 역할을 한 거죠. 이게 꼭 절각이 이렇게 지지로부터 극만 받아서 와야 절각이 아니라요. 이렇게 힘이 없게 와도 절각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접천수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경우도 절각당한 것과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이게 개사우는 수가 지지에 통분을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약하게 와서 흉하지가 않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병화를 병화가 용신인데 수는 여기 사에 록을 얻었죠, 장생은. 록을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좋게 되는 거죠, 이 개사운. 그래서 모두 좋은 운이 된다. 즉 개운, 그, 개운, 사운 모두 아름다운 운이다. 이 표현을 보면 뭘 알 수가 있느냐면요. 선화고 선생도 대운을 볼 때 이 개운과 사운을 분리해서 보고 있다는 표현이죠, 여기. 모두 좋은 운이다 그랬죠. 선화고 선생도 이렇게 적천수에서 개사를 원칙적으로 10년 함께 봅니다. 그래야 개도, 절각, 이게 지지가 천간으로부터 이렇게 극을 받아서 그걸 개두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지는 또 천간이 이렇게 개수 힘이 없게 하는 걸 절각이라고 그러죠. 개두 절각을 이렇게 봐서 이 대운의 강약을 사전 스크린을 한 다음에 아 개수 이렇게 강하게 오지 않았구나. 사와도 개수로부터 한 대 얻어 맞은 경우죠. 그렇게 크게 강하게 온 건 아니죠. 그렇다는 그런 후에 천간과 지지를 나누어서 보고 있음을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적천수 천미, 적천수 징의에서 보는 원칙적인 스탠다드하게 사주 대운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들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하도 여기는 학설 다툼이 많은 거라요. 이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전체를 봐서 천간이 약하게 왔냐, 강하게 왔냐, 지지가 강한 상태냐, 약한 상태냐를 보고 그 다음에 5년, 5년씩 끊어서 보는 것이 임철주 선생, 설하구 선생, 또 심유천 선생이 모두 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랬어요. 개사우는 수는 여기 대운에 통분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병화는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병화죠. 병화가 이제 록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좋은 운이다. 즉 개운, 사운을 따로따로 보고 있다. 그래서 모두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게 원본을 보면은 이런 걸 가르쳐 줘요. 대부분 이게 학설 다툼이 많은데 이게 모르죠. 예. 임진 10년은요. 임진은 이게 완전히 이제 비거분이 온 거죠. 이게 이미 자기 수구에 통분을 해서 왔죠. 강하게 온 거죠, 이게. 그럼 비거분이 강하게 와서 재성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비겁이 강하게 와서 제극인을 이게 비겁의 극을 받으니까 이 병화가 약화되는 거죠. 얘를 쓰려고 그러는데. 칩살이 왔죠, 병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때는 설령 죽지는 않을지라도 반드시 크게 일어났다가 뒤집어졌다가 할 것이다. 죽지는 않을지라도 굉장히 흉하다는 얘기죠. 죽지는 않아도 기복이 굉장히 있을 것이다. 굉장히 흉한 운이라는 얘기예요. 이 10년이. 예. 이문도 그렇고 진운도 그렇고. 이게 수고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지지를 이렇게 이미 와도 이제 이 사주 원국 8글자에 다 배속을 시킨다고 그랬죠. 배속을 다 시키고 그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했죠. 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신진공합을 하죠. 그럼 비거 뭐로 안 좋죠. 그래서 이 10년 임진 10년은 굉장히 흉한 운이 되는 거죠. 이 10년이 지난 후에 여기 신묘 경인운 여기 신묘 그러면 이게 신이면은 이게 인성운이죠. 인성운은 그 흉한 운이겠죠. 그런데 동방목이기 때문에 이게 식상운이죠. 이제 식상운과 재성운이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괜찮다는 거죠. 얘네들이 대운의 동태를 보니까 완전 다 절지를 깔고 있어요. 형태만 인성이지 별 지장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인성이 왕원에서 또 왔다고 그래서 흉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 읽어보면요. 신묘나 경에는 동방 그 목지기 때문에 식상이기 때문에 금이 통분이 안 돼 있다. 금이. 그래서 이 경금이든 신금이든 얘만 놓고 보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지지까지를 봐야 얘들이 강하게 왔는지 약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이 통분이 안 돼 있다. 즉 금이 약하게 왔다. 그래서 요때 이 임진운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때 보면은 목생활을 해서 힘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게 대운 보는 법을 설하고 선생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원문 공부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보는 게 스탠다드한 임철주 선생과 설하고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면은 이제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설하고 선생이나 임철주 선생식으로 사주를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예, 대부분 이렇게 보는 게 스탠다드인데 소생은 이 논리에 충실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 논리에서 벗어난 분이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소생이 마이너리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요. 운에서 겁재운을 좋아하고 재성운이 싫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그 탐지 괴인이 되는 경우라고 했죠. 거기는 어느 부자 노인의 아들 사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다 이 사주죠. 이 사주는 인성을 사용해서 재와 인성을 사용하는 사주인데 요게 이렇게 보니까 이 적천수를 볼 때는 이게 격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죠. 자평진전에서만 격국 위주로 보는 거고요. 여기서는 중화의 원리로 본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니 이게 금이 막강하죠. 재성이 막강해요. 또 식상도 거기서 또 장생도 없고요. 그래서 인성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데 이게 인성 5월은 양쪽에서 충을 받았죠. 인성이 깨졌죠. 그럼 깨지면 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다면 을목으로부터 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멀리서 을경합으로 이게 접전주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합을 해서 합화됐다고 상정을 많이 하죠. 금이 돼버리면 다시 재성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인성 또 인성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여기 미토에도 또 통고는 했고 여기서 장생을 얻었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신약하다고 보는 경우죠. 요거. 그래서 탐지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한데
죄는 많다. 죄다 신약이다. 그래서 인성을 사용하는데 재성과 식신이 함께, 재와 식신이 함께 투관됐다는 거죠. 얘가 용신인지 이제. 그래서요. 재는 왕하고 인성이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 인성이 약하고 재는 왕하다. 그래서 을경합을 하자마자 이렇게 을경합을 하면은 이게 탐재교인이 된다. 재를 탐하다가 인성이 날라갔다. 그래서 우운에서 보면은 겨우 기묘, 여기 기묘 운만, 그 기묘 인수운 10년만 줬다. 운이. 이렇게 기묘,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 탐지개인이 되면은 아까 비거분이나 인성운이나 관살운이 좋다고 그랬죠. 반면에 식상이나 재운이 오면 안 좋다고 그랬죠. 재성이 강한데 또 재운이 오거나, 재성이 강한데 또 식상운이 와서 재를 생겨주면 흉하다고 했어요. 이게 기묘운이 좋았다. 묘운이 좋은 거는 알 수가 있죠. 인성운이니까요. 이게 신약하니까. 근데 기가 오면은 이게 기토로부터 이게 기면 이게 식상운이면 이게 에, 식상운이면 안 좋아야 되잖아요. 요게 얘네들 둘은 안 좋으니까 식상운은 안 좋아야 되는데 기묘운에는 겨우 기묘운 인수운 그 10년에는 좋았다. 그럼 이게 상관이지만 이렇게 묘로부터 극을 받아서 이게 절각이 돼 있어요. 말만 여기 상관이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서 이게 대운 보는 법을 이 장에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원칙대로 식상은 안 좋아야 되는데 왜 좋았나? 이 인성으로부터 이게 절각됐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운은 지지 위주로 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경진이나 신사에 오면은 아마도 경진이나 이게 요 경진운 신사운 이때가 오면은 아마도 지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굉장히 이게 힘든 운이었을 거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경진운이 오면은 이게 재운이 이게 제가 이렇게 왔는데 또 제가 왔죠. 그런데 토생금을 받아서 이게 강하게 왔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진이 와도 이게 식상운이죠. 경진운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신사운은 어떠냐? 신운이 와도 이것도 재운이죠. 재운인데 이게 사화로부터 극을 받아가지고 경진보다는 괜찮겠죠. 경진보다는. 그래도 사화는 그래도 자기가 록을 얻으니까 여기 진운보다는 조금 나서요. 그래도 힘들다고 한 것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죠. 이 사화가요. 이게 원국의 인월에 태어났던 사주기 때문에 사가 오면은 이게 병화에 록이 와도 록운이 왔죠. 사화가. 근데 봄철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게 여름이 오면은 이 사화가 힘이 없게 온 거예요. 이게 힘이 그렇게 크게 그 강하게 오지를 않은 거죠. 이거를 적천수에서는 진기 퇴기 할 때 이게 퇴기에 해당한 거예요. 퇴기에. 그래서 강하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아마 지내기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좋은 운이 아닐 것이다. 흔히 이렇게 하면 이게 신약한 사주인데 이렇게 일간에 록을 봐서 좋아질 것 같다. 그게 오판이라는 얘기죠. 지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럴 때 이게 진기, 태기 때문에 퇴기의 록이기 때문에 그다지 일간이 힘을 받는 게 적다. 그래서 지내기가 아마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신사원은 이 경진운보다는 낫습니다. 이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원문을 제대로 보지 않고 또 자평진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평진전만 보고요. 적천서 하시는 분들은 또 원문도 안 읽고 자평진전의 논리를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중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생이 보기에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적천수대로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대부분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운의 시기 판단을 대부분 못해요. 어떤 소생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신약화해서 인성을 사용하는 거죠. 신약해서 인성을 이걸 사용하는데, 아, 이렇게 관운이 즐거운 경우는 신약하니까 왜 신약한데도 관운이 왜 즐거우느냐. 그거는 이거죠. 이게, 관살이 즐거운 경우는, 인성, 그, 어, 그 기운을 그 관살이 통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재와 인성이 서로 싸움을 한다는 거죠. 재와 인성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얘들이 오면은 이 기운을 통하게 해주죠. 통관을 시켜줘서 얘들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탐재 개인이 되는 사주에서는 관살은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자평진전 원문에 보면은 이게 탐재 개인이라고 했죠. 이게 우제인 경우. 그러면 비거분이 좋다고 그랬어요. 신약하니까 비거분 좋아요. 관하고 인운이 형통하다. 인운이 좋은 거는 이게 인성도 약하기 때문에 인성운이 오면 좋죠. 이게 관운만 얘기했지만 관살운도 좋은 거죠. 이게 우제라고 할 때는 이 재성이 강한 경우예요. 재성은 강하고 인성도 인수격인데 인수도 약하고 일간도 신약한 경우. 두 경우에 약하고 얘만 강해서 탐지계인이 일어났는데 정관은 칠사론이 오면은 이 왕한 재성을 설해서 인성을 생해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요 경우는 탐재 개인의 경우 관사론 왜 줬느냐? 통관을 시켜주니 좋다. 인성은 이게 탐재 개인이 안 일어나서 좋다. 돈에 유익이 와도 양심을 지킨다는 거죠. 양심을 똑바로 산다는 거죠. 인성운이 오면. 그리고 비거분이 오면은 이때 괜찮은 거죠. 오히려 많은 재물을 동업자들과 지인들과 함께 일을 해서 돈을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길한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도움을 얻지 않으면은 관살이나 인성이나 비겁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않으면은 나 혼자로는 일간 혼자로는 본인이 약하고 인성도 약하기 때문에 돈 생각만 자꾸 나서 하다 보면은 돈도 못 벌고 자기 양심만 도덕만 사회적 지탄만 받게 된다. 그래서 가난하거나 천한 사주가 된다. 그래서 이거 우우제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또 오늘은 예, 예, 군내 신생의 경우와 탐재 괴인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대운 보는 법이 확연히 다르다. 그게 초점이죠. 군내 신생이 되면은 주로 이제 인성의 동태를 봐야죠. 인성이 왕하면은 군내 신생인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인성이 약하면은 어, 이제 탐재 괴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 경우를 구별해서 봐야 되고요. 이렇게 인수격인데 천간에 천간에 이렇게 재성이 올라온 경우 군내 신생이냐 아니면은 어, 이 사주처럼 탐재 개인이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평진전식으로 얘기하면 격국용신과 같은 오행을 재해놓고 보니까 그리고 일간과 같은 오행을 재해놓고 보니 이제 식신과 지성만 남은 경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적천수주식으로 하면은 이게 식신하고 재성을 함께 봐는 이런 경우는 식신이 와도 재성이 왕하니까 식신 생재로 와서 제가 왕에게 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탐재 괴인 사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탐재 괴인과 군내 신생을 구별을 해서 대운의 시기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그 메인 테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여기 기토운 이게 상관운인데 나빠야 되는데 왜 좋느냐?
약하게 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지지 위주로 대운을 보더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신사 대운, 이게 경진 대운이 특히 어렵죠. 그러나 이제 이때 사운의 유년운까지 이제 함께 보면은 좋고 나쁘고가 어느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 대운 보는 법까지 아울러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요, 인수격에 있어서 천간에 정관과 칠살이 어, 함께 투관이 됐다. 그 경우에 시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